창백한 새벽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 3월의 바람은 여전히 겨울의 냉기를 품고 교실 창문을 두드렸다. 2학년 3반 데이비드 김, 혹은 친구들이 부르는 애칭으로 디디는 창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검은 피부와 곱슬머리는 단조로운 교실 풍경 속에서 유독 도드라졌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그 시선은 종종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그의 마음을 찔렀다. 디디는 낡은 스케치북 위에 빠르게 연필을 움직였다. 검은색과 푸른색이 뒤섞인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같은 그림이었다. 그의 복잡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자기 자신만의 세계에 머무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야, 깜장이, 또 혼자 뭐하냐? 날카로운 목소리가 디디의 고요를 깼다. 강지훈이었다. 유복한 집안 배경에 준수한 외모, 운동으로 다져진 다부진 체격까지 지훈은 반에서 소위 잘 나가는 무리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그 무리의 표적은 종종 디디가 되곤 했다. 지훈은 디디의 스케치북을 거칠게 빼앗아 들었다. 디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그림이냐? 그냥 시커먼 낙서지, 낙서. 지훈은 디디의 그림을 반 아이들 앞에서 흔들며 조롱했다. 몇몇 아이들이 덩달아 킥킥거렸다. 스케치북에는 디디가 밤새 그린 자화상이 있었다.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 그로 인해 느껴야 했던 외로움과 슬픔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지훈은 그 자화상 위로 콜라를 부어버렸다. 그림이 검붉은 액체에 젖어 형편없이 망가져갔다. 디디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분노와 슬픔이 그의 입을 틀어막은 듯했다. 박하늘은 그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디디의 떨리는 어깨와 지훈의 잔인한 미소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여 문제집으로 시선을 돌릴 뿐이었다. 교실 안에는 지훈의 거친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방관, 그리고 디디의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날 이후 지훈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 디디의 사물함에는 이유 없이 쓰레기가 채워졌고 체육 시간에는 어디선가 날아온 공에 맞는 일이 잦았다. 급식실에서는 그의 식판 위로 실수를 가장한 음식물이 쏟아지기도 했다. 지우는 디디의 검은 피부를 빗대어 아프리카 깜둥이, 연탄재 같은 모욕적인 별명으로 불렀고, 그때마다 주변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디디는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익명 뒤에 숨은 비난이었다. 반단체 채팅방이나 학교 익명 커뮤니티에는 디디를 향한 조롱과 험담이 끊이지 않았다. 우리 반에 있는 혼혈애, 진짜 보기 싫지 않냐? 냄새 날 것 같아. 왜 저런 애가 우리 학교에 다니는지 모르겠어. 활자들은 차가운 칼날이 되어 디디의 마음을 난도질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학교 가는 것이 지옥 같았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한때 유일한 탈출구였던 그림마저 그릴 힘이 나지 않았다. 스케치북은 방구석에 먼지만 쌓인 채 놓여 있었다. 어머니 김선영 씨는 홀로 디디를 키우며 밤낮없이 식당 일을 했다. 아들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지고 말수가 줄어든 것을 눈치챘지만 고된 노동에 지쳐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다. 디디 역시 그런 어머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학교에서의 일을 함구했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혹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디디에게 작은 변화의 조짐이 찾아온 것은 뜻밖의 계기였다. 어느 날 방과 후 아무도 없는 미술실에서 찢어진 자화상 조각들을 매만지며 홀로 눈물 짓던 디디의 모습을 하늘이가 우연히 목격하게 된 것이다. 하늘이는 차마 말을 걸지 못하고 조용히 돌아섰지만 그날 밤 디디의 슬픈 눈빛이 계속해서 마음에 밟혔다. 다음 날 하늘이는 용기를 내어 디디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저기, 어제 내가 미술실에 두고 간 스케치북 내가 잠깐 봤는데 그림 정말 멋있더라. 디디는 깜짝 놀라 하늘이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의아함이 가득했다. 하늘이는 멋쩍게 웃으며 작은 초콜릿 하나를 건넸다. 이거 그냥 힘내라고.
디디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초콜릿만 내려다보았다. 누군가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걸어온 것도 그림을 칭찬해 준 것도 너무나 오랜만이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고마워라고 겨우 대답했다. 그것이 디디와 하늘, 두 소년의 위태롭고도 소중한 우정의 시작이었다. 하늘이는 그날 이후 의식적으로 디디의 곁을 맴돌았다. 함께 급식을 먹자고 제안하기도 하고 어려운 숙제를 도와주기도 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디디도 하늘이의 꾸준하고 진심 어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방과 후 미술실은 둘만의 아지트가 되었다. 하늘이는 디디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거나 자신이 읽은 책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디디는 하늘이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에 대한 희미한 기억, 그림을 향한 열정, 그리고 지훈이로부터 받는 고통까지도. 하늘이는 디디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가 겪었을 외로움과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방관자로 지냈던 것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하늘이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지훈이 디디에게 시비를 걸 때면 이전처럼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는 대신 강지훈, 그만 좀 해, 재미없어라고 용기 내어 말하기 시작했다. 물론 지훈의 괴롭힘이 당장 멈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지훈은 하늘이마저 싸잡아 비난하며 둘 사이를 이간질하려 했다. 하지만 디디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하늘이라는 든든한 친구가 있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었다. 디디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늘이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그는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었고 다시 펜을 잡고 그림을 그릴 용기도 얻었다. 그의 스케치북에는 여전히 어둠과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그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빛을 향해 나아가는 듯한 선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디디의 어머니 선영 씨는 아들의 변화를 뒤늦게 감지했다. 밤늦게 들어와 아들의 방을 살폈을 때 디디의 팔과 다리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멍 자국들을 발견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선영 씨는 디디를 앉혀놓고 단호하게 물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니?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 디디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선영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당장이라도 학교로 달려가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아들의 불안한 눈빛을 보자 간신히 이성을 붙들었다. 그녀는 디디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아들. 이제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다신 너 혼자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선영 씨는 식당에 하루 휴가를 내고 학교를 찾아갔다. 담임 교사와의 면담은 실망스러웠다. 담임은 어머님, 아이들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장난입니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데이비드가 조금 내성적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선영 씨는 분통이 터졌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의 부모에게도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훈의 부모는 우리 지훈이가 그럴 리 없다. 증거 있느냐? 혹시 돈이라도 바라고 이러시는 거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적반하장이었다. 학교도 가해자 부모도 그 누구도 디디의 아픔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선영 씨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선영 씨는 디디 앞에서 차마 그 결과를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저 엄마가 꼭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며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었다. 하지만 디디는 어머니의 침울한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그에게 차갑고 불공평했다. 다시 깊은 절망감이 디디를 덮치려 할 때 하늘이가 그의 손을 잡았다. 디디,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우리가 직접 보여주자. 네가 얼마나 멋진 아이인지, 내 그림이 얼마나 대단한지 학교 축제 미술 전시회에 내 작품을 내는 거야.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학교 축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교내 미술 경연대회도 함께 열릴 예정이었다. 하늘이의 말에 디디는 망설였다. 다시 사람들의 시선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하늘이의 진심 어린 눈빛과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다시 붓을 들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모든 아픔과 슬픔, 그리고 작은 희망까지 담아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림을 그리기로. 그날부터 디디는 밤낮 없이 그림에만 몰두했다. 그의 캔버스에는 검은색 물감이 덧칠해지고 그 위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서서히 형체를 갖추어갔다. 그림의 제목은 어둠 속의 빛이었다. 하늘이는 매일 방과 후 미술실에 남아 디디의 곁을 지켰고 선영 씨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며 힘을 북돋아 주었다. 지훈은 디디가 미술 경연대회에 참가한다는 소식과 그가 하늘이와 더욱 가까워졌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질투심과 분노를 느꼈다. 감히 깜둥이 따위가 자신보다 주목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디디의 그림을 망쳐버릴 악랄한 계획을 세웠다. 축제 전날 밤 지훈은 자신의 무리 몇몇과 함께 몰래 미술실에 침입했다. 그리고 디디가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어둠 속의 빛 위에 검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되는 대로 뿌려댔다. 그림은 순식간에 검은 얼룩으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지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축제 당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미술실을 찾은 디디는 처참하게 망가진 자신의 그림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혔다.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뒤따라 들어온 하늘이가 망연자실한 디디의 어깨를 붙잡았다. 디디, 정신 차려. 이대로 포기할 거야? 이게 바로 네가 싸워야 할 현실이야. 네 잘못이 아니잖아. 오히려 이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이게 바로 네가 겪고 있는 부당함이라고 네 목소리로 직접 말하는 거야. 하늘이의 절박한 외침에 디디는 번쩍 정신이 들었다. 그의 눈에 다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훼손된 그림을 조심스럽게 챙겨들었다. 그리고 하늘이와 함께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모인 축제 현장 한가운데 경연대회 작품들이 전시된 곳으로 향했다. 전시장 입구, 디디는 심호흡을 했다. 그의 손에는 검은 페인트로 얼룩진 캔버스가 들려 있었다.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하늘이가, 그리고 어느새 달려온 어머니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디디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섰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예상외로 단단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3반 김영수, 데이비드입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디디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자신이 들고 온 훼손된 그림을 높이 들어 보였다. 이 그림은 제가 이번 미술 경연대회에 출품하려 했던 작품입니다. 제목은 어둠 속의 빛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어젯밤 누군가가 고의로 제 그림에 검은 페인트를 뿌렸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다. 디디는 말을 이었다. 저는 이 학교에서 다르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제 피부색 때문에, 제 머리카락 때문에, 제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는 늘 혼자였고 어둠 속에 갇혀 지냈습니다. 이 그림은 그런 저의 이야기이자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다. 이 그림을 망가뜨린 사람은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서지 못하기를 바랐을 겁니다. 제가 가진 작은 희망마저 빼앗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망가진 그림을 통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폭력과 차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그리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디디의 진솔한 고백은 전시장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몇몇 학생들은 눈물을 글썽였고 교사들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일어섰다. 저 강지훈이 그랬어요. 지훈이가 자기 친구들하고 어젯밤에 미술실 가는 거 봤어요. 그 말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지훈의 악행에 대한 증언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지훈의 보복이 두려워 침묵했던 아이들이 디디의 용기에 힘입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강지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의 부모는 사색이 된 채 고개를 숙였다. 학교는 더 이상 이 사건을 묵과할 수 없다.
즉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며칠 후 강지훈에겐 정학처분과 함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교내 봉사활동 등의 징계를 받았다. 지훈은 더 이상 학교에서 예전 같은 위세를 부릴 수 없게 되었다. 아이들은 그를 피했고 그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깨달았을 것이다. 디디의 훼손된 작품 어둠 속의 빛은 비록 경연대회에서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그 어떤 작품보다도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다. 학교 복도 중앙에는 한동안 그 그림이 특별 전시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곤 했다. 디디의 이야기는 지역신문과 SNS를 통해 조용히 퍼져나갔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인종차별과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다. 디디의 학교 생활은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그를 향해 노골적으로 손가락질하거나 수군거리는 아이들은 없었다. 물론 모든 편견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디디는 더 이상 혼자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하늘이가 있었고 이제는 다른 친구들도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곤 했다. 미술반 아이들은 그의 재능을 인정했다.